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이제 시작이다. 프리몬트 공장 배달 트럭이 50%나 증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고요. 부주제들로 연준 7월 FOMC 의사록 공개된 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와우, JD 파워에서 테슬라를 1위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많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전반적으로 따빠졌습니다. 금리가 2.9%까지 오르면서 나스닥에 좀 더 악영향을 더 많이 주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나스닥은 1.25% 하락하면서 오늘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중순부터 시작된 반등 장세에서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더 쉬어가는 흐름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 어제 저녁 9시 반에, 그러니까 장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월 대비 0%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0.1% 증가를 하회하는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와 함께 미국 내 7위 유통업체라고 할 수 있는 타깃 역시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 중반에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어요.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긴축을 지속하겠다.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도 있다라고 7월 FOMC 회의 때 연준 파월 의장이 말했던 것을 또 한 번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왔으니까 장 중반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끝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가는 지속해서 한 80불대 후반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도 상당히 낮은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유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너지 주식은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이 크게 빠졌으니까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은 대부분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미국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은 또 한번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강한 거 보면 미국장 전반적으로도 아직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증시의 반등이 컸었죠. 최근 1개월간의 수익률을 보면요. 빅테크들이 역시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아마존이 많이 빠진 이유 때문인지 최근 한 달 동안 20%나 넘게 올랐고 테슬라 역시 23.81%라는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등장 초반에 어떤 주식들이 잘 올라가는지 살펴야 되겠죠. 물론 지금의 상승이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전반적인 베어 마켓에서 일시적인 상승일 수도 있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게 반등세가 굳어져서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주도주들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들보다도요, 특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 좋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장 때 더 곽강을 받았던 구글과 메타, 대표적인 비대면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이런 주식들은 좀 약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강력한 브랜드 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잘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죠. 역시 빅테크를 좀 사야 될 때지 않나, 테슬라를 사야 될 때지 않나 라고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참 에너지 주식에 잘 오를 때 에너지 주식 살 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의 흐름과 그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미디어와 뉴스는 다른 뉴스들을 쏟아냅니다. 자, 미디어와 뉴스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요런몰이에 당하시면 안 돼요. 미디어와 뉴스가 안 좋다고 할 때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안 좋은 종목, 안 좋은 업종이라고 할 때 투자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현황을 보면 전월 대비 수치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월 대비 소매 판매는 0%가 나오면서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지표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치였던 0.1% 증가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자세히 뜯어보면 미국 경제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임의 소비재, 자유 소비재라고 하죠. 주유라든지 자동차 부품, 의류 액세서리, 백화점 이런 소비들은요. 불필요하면 줄일 수 있는 소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 크게 7월 달에는 감소를 했고요.
필수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온라인 판매로 통해서 뭐 필수품을 산다든지 잡화점을 산다든지 이런 것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딱 필요한 소비만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가도 하락하고 주택시장도 약간 둔화를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대두 중에 있어요. 하지만 미국 내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1년 전보다 8% 이상 높은 수준이죠. 7월달 CPI 지수도 8.5% 정도가 나오면서 아직도 8%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피크가 9.1%였죠. 6월달에.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얕은 경기 침체 충분히 지금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기 때문에 미국의 소매 판매는 당분간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가 제자리 걸음을 하면 역시 얕은 경기 침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마트의 약 6분의 1 규모의 소매 체인이 타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는 분기당 매출액이 150빌리언이 넘는데 타깃은 약 26빌리언 정도가 되고요. 어제 개장 전에 타깃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예상치를 다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액도 소폭 하회를 했고요. EPS는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나왔어요. 주당 0.39불이 나왔는데 예상치는 0.8불에 가까웠으니까 순이익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183밀리언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전분기에 1빌리언, 그러니까 1조 3천억이 넘는 순이익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2천억 정도로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년에는 1.82빌리언이었는데 이번 2분기 실적 순이익이 183밀리언의 10분의 1로 또 줄어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이렇게 낮아지는 EPS 순이익의 감소를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타깃 투자자들은 좀 주의가 요구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안 좋을 때 투자를 이어나가야지 턴어라운드 할 때도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죠. 일단은 타깃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직접 방문도 해보고 IR에도 뭐 전화를 해보고 앞으로 나아질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깃의 매출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마진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마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월마트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월마트하고는 좀 상반된 그래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타겟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마진의 하락은 최근 재고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많이 재고 떨이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나 이 역시 경기에 얕은 침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역시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간밤에 장중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7월달 FOMC를 통해서 금리를 75bp, 그러니까 0.75%를 올렸었죠.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2번을 실시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월달에 0.5% 빅스텝을 했고요. 6월달에 또 0.75% 자이언트 스텝, 7월달에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의사록에서도요, 역시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고요. 그러나 동시에 긴축 속도 조절론을 재차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증시가 살짝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자, 미국 연준에서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2.25에서 2.5% 수준입니다.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중립금리라는 거는 경제가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수준. 그러니까 이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요.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금리가 더 내려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 상황을 유지하려면 2.5% 정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그 금리 인상 속도는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속도 조절론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앞으로 지속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상 속도는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라 빅 스텝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9월 FOMC 회의에서는 50bp 즉 빅 스텝의 확률이 61.5%로서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은 뭐 30%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통과되면서 EV 크레딧도 나오게 되어 있고요. 테슬라는 하반기에 호재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매크로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8일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EV 크레딧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빠르게 통과를 시켰고요. 금리 인상도 그렇게 급격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8일자 FOMC는 두 번의 회의가 남아 있고요. 두 번의 회의 모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가 하락세가 있죠. 130불이 넘었던 유가가 지금 80불대를 보이고 있고 8월 달에도 계속해서 유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 발표될 CPI 지수도 낮을 것 같아요. 9월에는 이제 8월 달 CPI 지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9월에 CPI도 낮게 나온다면 9월에 있을 FOMC 회의가 9월 20에서 21일에 있는데 자 0.5% 그러니까 빅스텝 금리 인상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다는 얘기죠. 자 0.5% 금리 인상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3%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더욱더 속도가 낮아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11월 8일 중간 선거 전에 마지막 FOMC는 11월 1, 2일에 있는데요. 이때에도 그렇게 크게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겠다. 0.25%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죠.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은 증시는 큰 상승으로 화답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 달의 주요 지표 발표 일정을 보면 8월 10일에 CPI 지수는 8.5%로 나오면서 증시의 상승 원동력을 제공을 했고요. 역시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미국 PC 지수가 발표가 또 있습니다. 자,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물가 지표가 미국 PC, 특히 군원 PC 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 역시 좀 낮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속도 완화론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만 변수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도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가 없다면 유가가 크게 상승할 일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유가는 낮아지고 있고 유가가 낮아진다는 거 물가가 낮아진다는 거죠. 물가 낮아지면 긴축 속도 완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대세 상승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2개월 동안에 급속도로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위에 200일선이 놓여 있는데 200일선을 아직 터치를 못하고 있는 나스닥 차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2,500을 지지라인으로 보자면 12,500과 14,000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준다면 14,600 정도가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오늘 911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차트보다는 더 강력한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200일선을 뚫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900불대가 워낙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특히 950불이 크게 지금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내면서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950불에서 한 840불 사이의 박스권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테슬라 호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압으로 계속 모아가야 될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투명한 증시 상황에도 테슬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거는요. 기업이 지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는요. 배달 트럭 플릿이라고 하죠. 이런 배달 트럭 수를요. 거의 50%나 늘렸다고 합니다. 이 규모를 50%나 늘렸다는 거예요. 자, 매 분기마다 프리몬트 공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알려주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글로벌 에쿼티 리서치의 트립 차우들리입니다. 정기적으로 프리몬트 공장에 방문 중에 있는데 최근에 8월 달에 가보니까요. 프리몬트 공장이 배달 트럭을 약 50%나 증가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분주하다는 거예요. 배달에 여념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22년 3분기 동안 매일 테슬라가 분기 말에 서두르는 것처럼 운영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기 말에는 실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 밀어내기 식으로 엄청나게 배달을 늘리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든 유통업체라든지 제조업체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미 9월 달도 안 된 8월 달인데 3분기의 중순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분기 말처럼 이렇게 배달에 서두르고 있다는 모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우들이는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고
테슬라의 목표가를 2,300달러로 유지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00달러 엄청나게 높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속해서 이렇게 공장의 상황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프리몬트 공장은 실제로 최근에 200만 번째 차량 생산을 했고 기가 상하이는 100만 번째 차량을 생산을 하면서 테슬라는 300만 대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프리몬트 공장이 더 대단한 이유는 도요타에서 염가로 공장의 부지를 넘겼었죠. 도요타는 포기한 공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는 땅값도 비싸고 임금 수준도 가장 높은 편에 있죠.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조 시설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테슬라의 경우는 이러한 시설을 인수해서 지금 거의 미국 최대의 공장으로 키워냈어요. 이러한 비효율적인 위치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테슬라는 광고비를 지출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낮은 회사가 테슬라라고 할 수 있는데 JD 파워에서 테슬라 슈퍼차저의 고객 만족도를 최고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JD 파워는 자동차 전문의 소비자 전문 리서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 역시 유지가 되려면은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후원을 한 기업을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해주기로도 유명한 회사예요. 하지만 테슬라는 역시 광고비 지출이 없기 때문에 JD 파워에 일전 한 푼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지금 1등으로 꼽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1등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DC 패스트 차저라든지 데스티네이션 차저라든지 미국의 공중 충전 시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1000점 만점 중에 739점을 획득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그먼트의 평균 점수는 674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739점으로 1등을 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충전의 용이성, 속도, 비용 이런 것들 다. 자, 이런 점수에서 역시나 테슬라 슈퍼차저가 1등이었다. 현재 EV 크레딧이 통과한 마당에 미국 소비자들의 다음 차에 대한 EV 선택 확률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죠. 충전 네트워크. 역시나 테슬라의 판매는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다 실적에 드러나고 있죠. 이 빨간색 선을 보면 테슬라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지속해서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1년 전에 예상치 대비 70%나 지금 올라있는 2022년 EPS 예상치는 12.44불까지 올라와 있고요. 제 예상으로는 14불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괴리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하반기 호재들이 많습니다. EV 크레딧은 이미 바이든의 서명으로 통과가 완료됐고요. 주식 분할은 8월 25일에 있을 것이고 9월 30일 AI 데이를 통해서 우리는 테슬라 봇에 대한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토타입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분기, 4분기 테슬라의 실적은 엄청나게 호전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EPS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주가 역시 EPS를 따라갈 것이다. 주가는 실적 상승이라는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강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가면은 강아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테슬라 봇이 각 집안에 한 대씩 배치될 때까지 무던히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미국 가정부터 시작을 하겠죠. 가정에 이러한 로봇이 한 대씩 보급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미래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로봇이 널리 판매가 될 때까지 무던히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